잠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담은 지도를 펼칩니다. 교과서에서 수없이 보아온 익숙한 이주 경로들, 굵은 화살표와 연대표들이 어느 순간 모두 사라집니다. 대륙은 색을 잃고 길은 지워지고 지도 위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백만 남습니다. 마치 인류가 한 번도 이동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요. 그때 아주 조용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만약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들이 처음부터 빠져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과거가 이미 완성된 이야기라고 믿는데 익숙합니다.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어디로 갔고 언제 정착했으며 어떤 경로를 따라 이동했는지 모두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그보다 훨씬 오래전, 너무 멀어서 기록되지 못한 이동들이 존재했다면 어떨까요? 언어가 생기기 전, 기억이 전승되기 전, 흔적을 남길 개념조차 없던 시절의 여정들이 있었다면 말입니다. 수만 년 전의 인간들이 지금은 바다 아래로 가라앉은 땅을 건너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해수면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던 시절, 대륙과 대륙은 지금보다 훨씬 가깝게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의식하지도 못한 채 이동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여정에는 비석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으며 남겨진 유골조차 없었을 수 있습니다. 빙하가 녹고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그 땅은 사라졌고 함께 지나간 기억 역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에는 빈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그곳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언제나 남아있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남아있지 않은 것들은 정말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다른 곳에 숨겨져 있을 뿐일까요? 어쩌면 과거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장소에서 물러났을 뿐입니다. 책 속에서도 지도 위에서도 아닌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말이죠. 바로 우리 자신의 몸 안으로요. 세포 하나하나, 아주 작은 DNA의 조각들 속에서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잊힌 여정들이 말없이 남아 있습니다. 이야기로 전해지지 못한 이동의 흔적들이 아주 희미한 분자적 속삭임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을 마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기억과는 다른 방식으로 저장되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소리 없이 끈질기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방식으로 말이죠. 모든 지도가 공백이 되었을 때, 모든 기록이 침묵할 때조차 시간은 완전히 승리하지 못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억에서 사라진 대륙들은 완전히 지워진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발밑이 아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잊힌 과거란 어쩌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다시 불리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작은 단서 하나, 아주 짧은 순간만으로도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한 채 시간의 한 단면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보통 시간을 눈에 보이는 흔적으로 이해합니다. 낡은 도구, 마모된 뼈, 땅속 깊이 묻힌 유물들, 그것들은 과거가 여기에 있었다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간의 가장 오래된 흔적이 돌이나 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인류의 역사가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이 아니라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속에 저장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DNA는 단순한 생물학적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작동시키는 설명서이면서 동시에 시간이 남긴 기록입니다. 글자로 쓰이지 않았고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것도 아니지만 그 어떤 연대기보다도 오래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석을 떠올리면 움직이지 않는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DNA는 다릅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화석입니다. 세대를 건너 전달되며 끊임없이 복제되고 아주 미세하게 변형되면서도 놀라울 만큼 많은 것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수만 년 전 이름조차 없던 조상들이 겪었던 환경과 선택의 흔적이 오늘날 우리의 몸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추운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응했던 신호, 강한 햇빛 아래서 형성된 보호의 흔적들, 특정 음식에 적응해온 소화의 기억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몸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말이 아니라 분자로 쓰여 있습니다. 이 작은 분자들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희미한 속삭임처럼 과거를 전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변이, 염기서열, 패턴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것들은 인류가 지나온 길 위에 남겨진 발자국과 같습니다.
비에 씻겨 거의 사라진 특정한 각도에서만 보이는 흔적들.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우리는 기록이 닿지 못한 시간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 흔적들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몸속에도 수만 년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국적이나 언어, 문화와 상관없이 모든 현대인은 과거의 조각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각은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온 것이고 어떤 조각은 이미 사라진 사람들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른 현재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한때 같은 길을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과학은 이 조용한 기록을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염기 중에 아주 작은 차이를 찾아내고 그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추적합니다. 숫자와 그래프, 계산과 확률의 언어로 이루어진 작업이지만 그 끝에는 늘 하나의 장면이 남습니다. 누군가 어디선가 떠났고 누군가를 만났고 누군가는 사라졌다는 사실. 차갑게 보이는 데이터 너머에는 언제나 인간의 이동과 선택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과학은 시철한 변화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게 만들고 현재의 몸으로 과거를 느끼게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과거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의 끝이 아니라 시간의 한 단면입니다. DNA는 묻혀있지 않습니다. 파내야 할 유물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복제되며 다음 세대로 넘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래된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간직합니다. 어쩌면 인류의 가장 깊은 역사는 땅속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묻는 질문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서, 지금도. 우리는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가 비교적 단순한 이야기라고 믿어왔습니다. 출발점이 있고 방향이 있으며 종착지가 있는 이야기. 교과서 속의 인류는 한 번 떠나면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갈림길은 많지 않았으며 되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주는 마치 화살표처럼 그려졌고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선처럼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익숙한 그림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대대적인 선언도 없이 하나의 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전학은 더 이상 생물학의 한 분야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 서술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돌과 뼈, 언어와 유물을 통해서만 과거를 재구성하던 시대에서 이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통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때 완성된 것처럼 보였던 이주 경로들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인류라는 익숙한 문장은 여전히 중요한 출발점이지만 더 이상 전부가 아닙니다. 유전적 증거는 인류가 한 번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떠났고 다시 돌아왔으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어떤 집단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흔적은 다른 집단의 몸 안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주는 더 이상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고 얽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발견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기존의 확신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미 다 밝혀졌다고 생각해온 이야기들을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렇게 닮아 있을까? 왜 이 언어와 저 언어는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비슷한 구조를 가질까? 과거에는 우연이나 단순한 접촉으로 설명되던 것들이 이제는 훨씬 깊은 시간대의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유전학이 보여주는 과거는 깔끔하지 않습니다. 선명한 시작과 끝도 없습니다. 대신 겹치고 갈라지고 다시 합쳐지는 흐름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시간이 동시에 흐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시간은 오래전에 시작되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어떤 시간은 사라졌지만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인류사가 아니라 수많은 인류사의 층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더 이상 과거를 고정된 사실의 집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 수정되고 덧붙여지며 새롭게 해석되는 과정입니다. 유전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단순히 학문적인 호기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묻게 만듭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혁명이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대한 유적이 발견되거나 역사서를 완전히 뒤엎는 한 문장이 등장하지 않아도 숫자 하나, 패턴 하나가 수천 년의 이해를 바꿉니다. 실험실 안의 작은 변화가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다시 그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는 더 이상 일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지도와 같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간 길들이 서로 교차하고 어떤 길은 사라졌으며 어떤 길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시간은 단순히 흐르지 않습니다. 겹치고 머물고 때로는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는 완성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초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전학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 우리는 그 초안 위에 조심스럽게 선을 더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서로 깊이 연결된 이야기로 말입니다. 어떤 존재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여겨집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남아있는 뼈 한 조각조차 없는 사람들. 그들은 기록되지 않았고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없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판단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만약 사라졌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다른 형태로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을 유령 같은 존재라고 부릅니다. 흔히 유령 집단 혹은 보이지 않는 인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공포영화에서 나온 표현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실제로는 매우 과학적인 개념입니다. 이 집단들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고고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땅속에서 발견되는 유골도 없고 유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기에 있었다는 증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서 말입니다. 특정 집단의 DNA를 분석하다 보면 기존에 알려진 어떤 인류 집단과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유전적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간의 것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조상과도 정확히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치 계보에서 한 줄이 통째로 빠져 있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공백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이때 과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추론합니다. 어딘가에 한때 분명히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다른 집단과 만나고 섞이고 결국 역사 속에서 이름 없이 흡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육체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유전적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상태로 현재까지 이릅니다. 이 생각은 묘한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보통 존재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남아있는 것만을 실제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과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의 몸 안에는 이름조차 남지 않은 조상들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다음 세대로 전달될 뿐입니다. 이 유령 같은 집단들은 인류의 역사를 더욱 낯설게 만듭니다. 역사는 더 이상 살아남은 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살아남지 못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은 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승자와 정착한 이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해해왔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속에서 발견되는 이 보이지 않는 흔적들은 인류의 역사가 훨씬 더 많은 실패와 소멸, 그리고 흡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 섬찟한 점은 이 유령들이 특정 장소나 특정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여러 대륙에서 여러 시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번도 분리된 집단으로 기록되지 않았고 태어나자마자 역사 속으로 흡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순간 우리는 아주 짧은 단면을 마주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치는 지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스치는 찰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인류사가 갑자기 불완전해 보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계보도, 지도도, 연표도 어딘가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침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침묵이야말로 가장 정직한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말해지지 않았고 기록되지 않았고 사라진 듯 보였던 존재들. 그들은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 세대의 몸 안에 아주 작은 신호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과거가 현재를 완전히 놓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유령 같은 인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기억되지 않으면 사라진 것인가? 아니면 흔적이 남아있는 한 계속 존재하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시간의 한 단면 속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과거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금까지 우리는 인류 전체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만 년에 걸친 이동, 사라진 집단들, 그리고 유전자 속에 남아있는 시간의 흔적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거대한 역사에서 아주 개인적인 질문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가리키는 곳은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적이나 출생지가 아닙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나 족보에 적힌 이름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훨씬 더 깊은 시간 속의 출발점입니다. 수십 년이 아니라 수만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어쩌면 당신이 한 번도 의식해 본 적 없는 장소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 있는 ADN은 개인적인 정보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인 기억입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것이지만 당신만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전자에는 수많은 조상들의 선택과 이동, 그리고 살아남았던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북쪽으로 이동했고, 누군가는 더 나은 땅을 찾아 남쪽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길 위에서 사라졌고, 누군가는 다른 집단과 섞이며 새로운 계보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선택의 결과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이라는 존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을 현재에 묶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전학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숨을 쉴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우리는 수만 년의 시간을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라는 개념은 조금 달라집니다. 나는 단지 지금을 사는 한 사람이 아니라 긴 흐름 위에 놓인 하나의 지점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과학은 아주 개인적인 감정과 만납니다. 숫자와 확률로 이루어진 유전자 분석이 어느 순간 감정의 언어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DNA를 통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지역과의 연결을 발견합니다. 전해 내려오지 않았던 이야기, 가족도 몰랐던 과거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충격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하며 때로는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발견들이 우리를 분리하기보다 오히려 연결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얼굴과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유전자 속에서는 수없이 교차해 왔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라고 믿었던 것들이 깊은 시간 속에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몸 안에 있는 어떤 조각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전혀 다른 누군가의 몸 안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서로 이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이 질문에는 정답이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점이 아니라 수많은 경로와 만남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일한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가 아니라 여러 뿌리가 얽혀 자라난 숲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과거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모습인지, 왜 어떤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지, 왜 어떤 이야기에 이상하게 끌리는지, 그 이유의 일부는 이미 오래전에 결정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이 이 질문에 손을 뻗는 순간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찰자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아주 조용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당신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만 년의 선택과 이동, 그리고 생존이 겹쳐진 결과입니다. 당신의 몸은 하나의 증거입니다. 시간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도 당신 안에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증거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을 잔인한 존재처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낡게 만들고 결국에는 지워버리는 힘. 도시가 사라지고 이름이 잊혀지고 기억조차 남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따라오며 우리는 조금 다른 가능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없애는 존재가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놓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기록되지 않았고 발굴되지 않았으며 이해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잠든 시간은 돌이나 뼈가 아닌 살아있는 몸 안에서 조용히 호흡해왔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유전학은 이 잠든 시간을 깨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존재하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과 같습니다. 분자 하나, 변이 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사라졌다고 믿었던 과거가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 지도에 그려지지 않았던 길들, 실패와 소멸로 끝난 것처럼 보였던 선택들. 그것들은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유전학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현재에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수만 년의 시간이 응축된 결과입니다.
우리의 몸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동시에 겹쳐 있는 장소입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과거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아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할수록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선택과 생존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은 어떤 설명보다도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개인이지만 동시에 집단의 연속입니다. 이 깨달음은 조용합니다. 혁명처럼 요란하지도 않고 즉각적인 답을 주지도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스며듭니다.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차이를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경계라고 믿었던 것들이 생각보다 얇고, 나와 너를 나누는 선들이 생각보다 오래된 연결 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겹치고 반복되며 때로는 되돌아옵니다. 사라졌다고 믿었던 것들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 영향을 매일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잘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유전학은 그 흐름을 아주 잠깐, 아주 얇게 잘라 보여줍니다. 시간의 한 단면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단면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합니다. 과거는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것은 소리를 내지 않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며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고 누군가가 귀를 기울일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전히 서로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만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지식은 우리에게 명확한 결론을 주기보다 하나의 태도를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시간 앞에서 겸손해지는 태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연결을 존중하는 태도 말입니다.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과거와 조금 다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 서 있다는 감각으로 말입니다.